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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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심리검사 진짜 도움이 될까요? 라는 주제를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이 주제 어떠세요, 선생님들? 너무 좋죠. 네,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심리검사 다 한두 번씩은 다 받아봤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결과지를 저희가 보는 경우도 있고, 네, 아예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또 있죠. 네. 맞아요. 사실 저희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검사지 본 게 많이 익숙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자주 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른 아이의 검사지는 정말 많이 보지만 정작 제 아이의 검사지는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잖아요. 검사 결과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결과지만 보는 걸로는 좀 아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진로를 제대로 탐색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점수 결과나 유형만 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기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아이가 이제 올바로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여러 모습을 사실 알아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진로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성격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죠? 흥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적성,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 결과지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 결과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옷 한 번씩 쇼핑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지나가다가 봐서 예쁜 옷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입어봤는데 이 브랜드 옷은 나랑 잘 맞아 라고 해서, 이 옷은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옷이야 라고 생각하는 옷들도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성격 부분에서는 이 옷이 정말 나한테 적성에 맞아 라고 느끼는 직업도 있을 거고, 남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해도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라고 느껴지는 직업도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성격을 통해서 나한테 정말 맞는 직업인지, 흥미를 통해서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적성 검사를 통해서 내가 타고나기를 잘하는 직업인지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심리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검사 자주 하던데요? 또 종류도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제가 봐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요즘에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학교에서 심리검사를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떠세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결과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죠. 그래서 아이한테 너 검사했다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모르고 계시는 부모님도 맞습니다. 계시고 네. 아이들이 검사지를 가져다 주면 그나마 이제 저희가 한번 읽어보는데 그냥 어떡하세요? 네, 검사지 어디다 뒀더라? 찾아서 드렸는데 그냥 한번 보고서 너 유형 ES 덮어버리고 그냥 맞아요.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맞아요.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이게 그냥 나라에서 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이니까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벤트성으로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알잖아요. 검사 결과지를 많이 봐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이걸 수집해보고 정리해 놓으면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게 정말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저는. 검사 종류도 여러 가지 다양한데 크게는 인지검사와 비인지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쉽게 설명해 드려볼까요? 네, 먼저 인지검사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언어 이해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논리 추론력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적성 검사나 지능 검사가 되겠죠. 그러면 비인지 검사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비인지 검사는 능력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비인지 검사에 해당하고, 사실 학교에서 하는 많은 검사들은 비인지 검사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걸 배울 때 집중이 잘 되는지, 나는 어떤 걸 할 때 가장 즐거운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뭔가 매력적으로 끌리는지처럼 실제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 능력치가 아니라 이 아이가 사실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을 알아보는 게 바로 비인지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지검사는 무엇을 잘하느냐라면 비인지검사는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두 학생도 동기와 감정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검사와 비인지검사를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인지검사, 비인지검사 두 가지를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격검사, 흥미검사, 그리고 적성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이 학생은 수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굉장히 일관되게 또 수의사가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족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선택한 것은 경제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정말요? 완전히 네. 방향이 다른 방향인데. 완전히 네, 다른 거죠.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수의사가 본인이 선택한 그런 생각했던 분야이긴 맞지만 자신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서 네, 경제학과에 가서 좀 앞으로의 사회의 어떤 경제 성장에 조금 더 본인이 기여하고 싶은 그런 직업 분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사례를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검사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오해를 하고 검사지를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결과지에 나와 있는 결과대로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결과지라고 하는 거는 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는 이대로 그냥 길을 가라고 하는 정답을 주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게 바로 이 결과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게 검사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로는요, 네. 아이가 이제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농구를 취미로 쭉 이제 배우다가, 키가 점점점 자라고, 그리고 능력도 잘 맞고, 아이가 농구도 곧잘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학생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3 전이, 네, 두둥. 부모님 얼마나 고민이 네, 많으셨을까? 고3 전에 갑자기 아이가 나 농구하기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지금까지 이 아이를 농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아이도 거기에 잘 맞추어서 이제 잘하니까 칭찬도 받고 나 농구 진짜 재미있어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나 농구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격 검사라든지 흥미나 이제 다양한 검사들을 비인지 검사들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래도 그냥 그 안에서는 그냥 내가 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이런 게 재밌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고3 되기 전 갔더니 아이가 친구들을 이기고 올라가서 내가 뽑혀야 되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이제 오랜 상담과 이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농구를 접게 되었습니다. 되게 큰 결심을.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꿈을 발견을 했고요. 요리라는 거를 아이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봤더니 아이 뭐 적성, 흥미, 그리고 성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맞고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부모님도 이제 같이 함께 좀 동의하셔서 지금 아이가 요리 학원에 좀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의 사례도 있지만 네. 성인의 사례도 있어요. 맞아요. 의외로 성인의 사례도 많더라고요. 많죠. 맞아요. 네. 그 공부 잘하고 또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서 한의사가 되신 30대. 아유. 네. 좋은데.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보면 그럼요. 성공했다 네. 하시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의문이 생긴다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대로도 내가 괜찮지만 정말 나는 앞으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진로라고 하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상담이 성인들도 많이 오는 것처럼 이게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로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100세가 아니라 120세 정말 어찌하면 2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진로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맞아. 방향을 계속 잡아가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심리 검사가 정말 우리 진로에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들?
도움이 되죠. 그럼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되죠. 단 우리가 그 심리 검사를 제대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때 그 효과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심리 검사는요, 너는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까? 또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말 그대로 질문을 통해서 이게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데, 무작정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면 저희도 조금 어렵잖아요. 나 스스로에 맞아요. 대해서 내가 나한테 뭘 물어봐야 되지? 라고 하는데, 이런 심리 검사들을 활용하면 질문을 통해서 이 결과지랑 나랑 정말 잘 맞네. 그럼 이 방향이 맞나? 또 할 수가 있지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결과지는 이렇게 나왔지?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나한테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되게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사를 잘 활용하면 조금씩 나를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진짜 진로죠. 네. 심리 검사는요, 정답을 주는 도구는 아니지만 선택할 수 있는 힘, 또 근거를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봅니다. 그 힘을 아이 혼자 고민하게 하기보다는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키워가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진짜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심리 검사를 잘 활용한다면 아이도 부모님도 조금씩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